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납니다. 역사적인이라는 표현을 써도 결코 과하지 않은 2차 정상회담인데요. 한반도의 운명과 큰 관련이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 가는 분야여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특집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온 세계인의 이목이 지금 하노이로 쏠려 있는데 뭘 끌어낼 수 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트럼프가 좀 일정 부분 서두르는 걸 보면 어쨌든 좀 봉합은 하려는 것도 같고 관전 포인트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전반적으로 빅딜보다는 스몰딜 쪽이 우세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 조야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네. 조야의 어떤 불신이라든지 또 철저하게 좀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사실 한미 양국 정책 당국에서 계속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이라는 그런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얘기들 계속 많이 나왔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도적인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은 제북 제재와 좀 관계없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후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그 빅딜의 어떤 성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작지 않느냐. 그래서 키워드라고 한다면 결국 저는 예를 들어 스몰 딜이라고 했을 때 스몰 딜의 내용이 무엇일까? 결국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무엇을 내줄까?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은 종전선언과 같은 결국 평화로 가는 길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정표 같은 부분일 텐데 또 제가 보기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또 경제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자 간의 어떤 두고 무엇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경제적인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 20-30년 동안 베트남 경제가 걸어온 길 이런 부분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쪽에 경제적인 어떤 진전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예측을 벗어난 어떤 한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무엇일까?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 축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정가에서도 둘이 만나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런 긍정적 의미의 긴장감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몰 딜이라는 얘기로 이 북미 정상회담의 키워드를 주셨고요. 어쨌든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이제 경협이 얼마만큼 실속 있게 가시화될 거냐 하는 것인데요. 제재도 일정 부분 좀 완화가 될 수 있는지, 경제적 효과, 그다음에 장기로 봤을 때 또 단기적으로 좀 먼저 좀 부각될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 경제, 북한 사회 인프라에 관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런 폐쇄적인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 시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부각되게 되는 산업이 인프라 관련 산업이었던 것 같고, 건설이라든지 토목, 또 전기, 상하수도 다 이런 부분 해당되겠습니다.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면은 한국 경제도 사실 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구도, 한국 경제가 직면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 고령화라든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든지 또 통칭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좀 소외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어려움들이 가중될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좀 통일이라든지 또 대북 협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걸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인이랄까요, 추진력은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업종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되는 것, 더군다나 그것이 단계론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인프라, 건설 토목 관련해서 전력, 그다음에 통신 깔고, 그다음에 경공업 관련된 소비재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구재, 북한 경제가 성숙해 갈수록 그렇게 단계다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 아닌가. 옛날에 20-30년 전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번 도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득 수준 몇 불 국가에서 이렇게 찬찬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통신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유선 통신 깔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바로 그냥 무선 통신 깔 수 있는 거고, 바로 직불 기반의 핀테크 이런 거 도입해가지고 경제에 대한 어떤 통제력 이런 것들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풍력 발전, 전기차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특정 업종 물론 테마가 되는 업종, 먼저 들어가는 업종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한국의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사실 폭넓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오히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싱가포르와 하노이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노이에서 열린다는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경제에 대한 갈구, 실질적인 성과 이런 걸 내기 원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오늘 내일 이틀간의 모임을 통해서 내일 하노이 선언이란 걸 소위 뭔가를 내놓을 텐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추가적으로 환호할 수도 있고 사실은 좀 기대 못 미치면 또 좀 바람 빠진 것처럼 싸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시나리오별 금융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네, 뭐 그래도 분위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또 다음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여지를 좀 남겨둔 채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의 영향력 바로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금융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외평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 보니까 29bp, 30bp도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고 재작년 핵실험 때 이것이 70bp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의 어떤 그런 훈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결국은 뭐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 또 뭐 전 세계가 보는 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관점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오히려 한반도의 어떤 평화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당위론적인 측면이 강한데 사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 당위론에 얽매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보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까다로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이 결과를 내놓으면서 다음번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예.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한다든지 트럼프가 뭐 내가 DMZ로 한번 가서 다음 모임을 하자든지 또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추가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얘기 좀 더 여쭤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의 뭐 합의적으로 가답이 돼서 3월 안쯤에 좀 트럼프는 매듭을 짓고 하고 싶은데 이게 봉합이냐 해결이냐. 예. 향후에 또 새로운 어떤 변수가 나올 수 있겠는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뭐 사안 자체는 이미 이게 단시일 내에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다 이제 의견이 가는 것 같고요. 미국의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다면은 오케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이고요. 미국의 경기 여건 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꺾이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2% 감소한 부분이 있고 또 주택 경기도 이제 조만간 피크에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운신의 폭은 그만큼 좀 좁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당면한 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문제 잘 일단 봉합해야 하는 그런 압박이 강해지는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치적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좀 자의성 이런 여지가 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정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에 대해서 과도하게 굴지 말 것 뭐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좀 감지를 해봅니다.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 일주일 전에 했었는데요. 좀 바람이 있는 것 같다. 일주일 만에 $10,000,000 모금 달성하겠다 목표 내세웠는데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샌더스의 뭐 지난번에도 바람이 거셌죠. 예.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샌더스가 만약 가장 왼쪽에 이제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왼쪽에 주인공이 또 나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뉴욕주 하원 의원. 이번에 그러니까 29세 여성 이민자고 바텐더 경력인데 아마존의 뉴욕시의 그 제2본사 들어가는 걸 좌절시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뭐 경제를 키우는 과정에서 혁신도 뭐 혁신입니다만 친기업 일변도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재선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재선이 된다 안 된다도 중요하지만 설령 된다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네. 조금은 더 중도적으로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압박이 생긴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설령 재선이 된다고가 아니라 뭐 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예. 마무리 좀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그 밖에 좀 경기 얘기도 하셨지만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주식장은 뜨거웠는데 투자자들이나 경제인들이 좀 주목해봐야 될 우리가 오늘 얘기하지 않은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내수 경기 네. 꺾이는 신호 뭐 네. 많이 얘기됐을 것 같고 우리는 오히려 조선 같은 구조조정 업종에서 반등 시그널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 노이즈고 무엇이 진짜 움직임인지 계속 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아래쪽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하향 흐름 이것의 임팩트가 사실 다른 어떤 반등이라든지 뭐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올해 하반기 지나면서는 이탈리아 재정 위기 얘기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또 좀 새롭게 부각되는 부담스러운 의미에서 부각되고 걱정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유로존인 건 또 사실입니다.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 시작하는 날이어서요. 관련된 경제 이야기 또 우리 한반도의 미래까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과 시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